예, 소개 감사합니다. 굉장히 길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. 예, 이제 저희 트라이얼 인포메틱스가 개발해온 거는 사실은 10년 전에 그 다나파바 하버드에서 제가 펠로우를 2년 정도 했습니다. 이제 그때 보고 배웠던 거를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풀어내는데 10년이 걸렸고, 근데 그 사이에 하버드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건 진짜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. 그 내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하버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여기 2012, 13에 다나파바 암센터에서 그때 정말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. 그래서 펠로우 오브 더 이어도 받고,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사실 한 거는 다 그때 보고 배운 거를 한국에다 이제 풀어낸 거고요. 하버드랑은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이제 가서 또 벤치마킹 한국 도입 사례 발표하기도 했고, 이번에 가서 배울 게 요 분산형 의료입니다. 이제 임상 시험은 결국 이제 근본이 의료이기 때문에 의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, 하버드는 그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분산형으로 가고 있어서 임상 시험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분산형 의료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. 이 미국 헬스케어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지금 텔레메디슨, 그다음에 직접 대면, 그리고 이 대학병원과 커뮤니티 하스피탈 간의 이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리테일 헬스케어, 이건 우리나라가 최고죠. 5분 진료. 5분 뭐 충분합니다. 사실 미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한 30분, 40분 잡아놓는데 10분, 15분이면은 디시전 다 내리고요. 나머지 그냥 환자랑 이렇게 사실 좀 그런 좋은 얘기,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그들인데, 이게 줌으로 가다 보니까는 40분을 줌으로 어떻게 때울 수가 없어요. 걔네도 줌 헬스케어 하는 순간에 15분이면 끝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니네 이랬었어? 이러면서 이제 시간당 환자 보는 거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. 저희처럼 가는 거죠. 그다음에 AI야 웨어러블, 뭐 리모트 모니터링, 이런 테크놀로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. 특히 AI. 그다음에 이게 융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면은 10년 전에는 그 파트너스 재단이라고, 이제 아산병원으로 치면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이제 있는데, 여기 하나병원이 MGH랑 그 브리검, 이 두 개가 큰 병원이었는데,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 매사추세츠에 이제 셧다운 되니까요. 병원들이 막 망해가니까는 이 뒤에 이제 또 큰 돈이 이 파트너스 재단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다 M&A를 하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진짜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15개 종합병원을 샀고, 63개 이미징 센터를 샀고, 아웃페이션트 케어, 프라이머리 케어, 그 PCP,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들도 이제 다 이쪽 이 네트워크로 들어가고, 일종의 이제 굉장히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, 여기 그 중간에 제가 직접 사진 찍어온 건데, 월드 체인징 리서치 및 커뮤니티 케어, 그다음에 버스에도 막 이런 게 있어요. We go to community. 전방위적으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지 한 몇 년이 되는데, 그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돈을 더 훨씬 많이 벌어요. 그다음에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고요. 사람도 많아지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필터 걸어가지고 찾으면은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 이제 보고 있는데, 요 블러드 드로우 랩이라고 좀 작은데 보이시죠? 블러드 드로우 랩.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대학병원까지 가서 피 뽑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동네에서 피 뽑으면 됩니다. 이미징도 대학병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동네에서 이미징, 여기 보이시죠? 이 동네 가서 찍으면 되고요. 요게 요즘에 이게 하나로 합쳐져요. 굳이 또 각각 갈 필요 있냐. 그래서 이미징 앤 인퓨전 센터로 지금 합쳐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게 막 합쳐지고, 그래서 가서 피 뽑고 영상 찍고, 항생제든 뭐 수액이든 항암제든 거기까지 다 맞고 와요. 그러니까 대학병원 갈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. 수술 받으러 가고. 이런
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, 예, 요 분이 이제 하버드의 그 CTO인가 요런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, 예, 하이브리드 모델, 특히 유니버시티 하스피탈, 커뮤니티 하스피탈의 이 결합, 요거를 굉장히 지금 밀고 있고 실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아까 몇백 개 병원을 산 다음에 하버드가 한 이유가 이 의료 품질 표준화입니다. 상향 표준화죠. 그래서 하버드의 진료 지침을 다 내려보내고 이제 뭐 인테리어나 그 안에 이제 이런 인프라 같은 것도 다 스타벅스처럼 어디 가나 다 스타벅스 똑같잖아요.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믿고 그냥 어디나 갑니다. 우리가 스타벅스 뭐 여기 가나 저기나 똑같으니 우리 가리지 않잖아요. 그런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. 그 뒤에는 대학병원 그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는 줌 미팅, 걔는 팀즈를 쓰니까, 예, 팀즈 미팅으로 그 이제, 예, 그런 믿음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환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되고,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 풀 증가, 연구 인력 증가, 저 환자 풀이 증가하면은 임상시험 인롤이 더 빨라집니다. 그리고 임상시험에 들어오는 환자를 이제 그 훨씬 다이버스하게 볼 수가 있고요. 예전에 대학병원에 오면 뭐 중증 환자 뭐 이런데,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페이션트부터 그 ICU 세팅의 환자까지 굉장히 다이버스한 환자도 등록이 가능하고, 리텐전이 환자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훨씬 편해지니까 리텐전이 또 개선이 되고, 레어 디지즈 임상시험 할 때 훨씬 좋고요. 예,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인 임상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또 데이터가 전에는 대학병원 2개의 데이터만 모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 몇백 개 병원에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연구도 얘네 논문 쓰기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어전트 케어에도 지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그 예전에 똑같았어요. 우리나라랑 이게 응급실,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은 기본 2~3시간, 뭐 길게는 뭐 6시간 기다립니다. 마냥 기다립니다. 근데 이거를 걔네도 굉장히 큰 불만인데, 요즘에 버추얼 어전트 케어라고 요걸 만들어 놨더니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는데, 일단은 환자는 내가 얼마나 중증으로 아픈지 잘 모릅니다. 모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일단 버추얼 케어에다가 전화를 하든 팀즈를 하든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트리에이지를 해줍니다. 당신은 바로 지금 대학병원으로 뛰어오세요. 이게 응급 상황이고요. 당신은 그렇진 않은데 와서 좀 봐야 되겠어. 그러면은 대면 치료는 지역 내 어전트 케어 센터를 그 사이에 한 몇 개 만들어 놨어요. 이건 밤 11시까지밖에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뭐 수처를 꼬매든 뭐 스플린트 되든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방광염 뭐 이런 거는 바로 처방전 거기서 내립니다.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, 예, 그래서 이런 분산형 의료 체계가 이게 매사추세츠 내에서는 이제 성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그 성공 요인을 봐야 되는데, 이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, 이게 잘 안 되는데 여기, 예, 하이브리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진료 지침 표준화, 예, 이게 상향 표준화를 시켰고, 세 번째가 이제 또 저희 회사의 관심사입니다. 이 IT 시스템과 데이터를 어떻게 이뤄냈는가. 그 하버드에서 처음에는 이제 각기 다른 EMR과 팩스를 좀 엮어보려고 노력을 조금 하다가 바로 깨달아서 가장 강력하면서 단순 무식한 방법, EMR 통합, 팩스 통합. 그래서 기존의 EMR도 다 버리고 에픽으로 다 이제 통일시켰고, 팩스도 뭐 GE 팩스, 필립스 팩스 다 버리고 빗사지라는 그 회사의 팩스로 다 통합을 시키고,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하버드 병원만을 위해서 보스턴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줬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모이고 있고요.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서 미국에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. 내일 비행기 타고.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 EMR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받고 있는데, 이 제가 접근 가능한, 저한테 접근 150개 병원에 접근 그 권한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효율적인 리퍼럴 센터를 그 구축을
했고요. 그럼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또 임상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죠. 그래서 DCT를 보면은 FDA 정의는 뭐가 됐든 과거의 트레디셔널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 말고 다른 로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이런 액티비티를 다 총괄해서 DCT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풀 DCT는 오로지 온라인 상에서 되는 거고, 하이브리드 DCT는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온라인 상으로 가는 이런 건데요. 이 분산형 의료 체계가 확산될수록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DCT는 그냥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그동안 임상시험 저희 에코 생태계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있는데 DCT의 이 베네핏은 뭐냐? 일단 환자 등록이 환자 풀이 많아지니까 대학병원 2개와 이제 커뮤니티를 다 합한 환자 풀은 비교가 안 되게 많아지죠. 그러다 보니 빨리 등록이 되고 이렇게 다이버스한 환자를 등록이 되고 리텐션이 더 빨라지고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. 이 DCT는 그동안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몇 년 사이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2023년에 이런 가이던스 첫 번째 드래프트이긴 하지만 가이던스가 나온 상태이고요.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게 뭐 텔레메디슨으로 이제 첫 비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징 비짓이라고 해서 홈 비짓, 그 다음에 랩 바이탈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택배 같은 걸로 받아서 할 수도 있고, 로컬 영상은 뭐 로컬 그 이미징 센터 가야죠. 그리고 이 컨센트 같은 경우는 앱으로 하고, 그다음에 드럭은 이제 또 택배로 이게 보낼 수가 있고, 그러면서 여기 비짓을 최대한 온라인 쪽으로 보내고 대면 비짓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친구인 아툴 교수하고 그 2022년에 이제 물어본 건데, 제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 다 이 하이브리드 DCT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굳이 DCT라고 부르진 않고, 왜냐하면 이제 DCT라고 이렇게 한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이 하버드 내 자체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DCT를 하면 풀 DCT를 버추얼 DCT를 하고 있고, 여기서도 이제 어전트 케어 시어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가 생길 때가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그냥 아산병원만 오면 돼요. 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이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만 가면 되는데, DCT 환자 환경에서는 대학병원에 바로 가기가 좀 이제 더 껄끄러워졌죠.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그러면서 생기는 이슈들이 이제 더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규정이 이제 아직 완전히 이스타블리시가 안 돼서 그레이존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2023년에 나온 논문인데, 이 어떻게 에티컬 컨시더레이션을 가져가고 이 허가를 해줄 거고 모니터링을 할까, 요거를 내부의 지침을 2023년에 내렸습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요소들이 있는데, 이 파란색이 피플, 그다음에 요 보라색이 리모트 데이터 콜렉션, 빨간색이 데이터 오버사이트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럼 이제 내부 여기 체크리스트들 보면은 요 제목만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피플 밑에 컨센트 있고, 소셜 미디어 리크루트먼트, 테크놀로지 유즈, 노티피케이션의 리마인더 체크리스트, 그다음에 쉽 약이나 검사 키트나 이런 걸 어떻게 보내줄까. 그다음에 헬프 데스크가 있어요. 헬프 데스크. 대학병원만 보고 있을 때는 그냥 뭔 일이 생기면 대학병원만 연락을 하면 되는데, DCT는 오히려 나 어디다 연락해야 돼, 이런 이슈들이 생겨서 헬프 리스트가 이제 훨씬 강화가 됐고요. 리워드 체크리스트 있고,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또 관심사인 이 리모트 데이터 콜렉션을 어떻게 할 건가,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, 웨어러블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잖아요. 이런 디바이스는 또 어떻게 할 건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하버드에서 시행되고 있는
그 DCT의 예시인데 다 풀 DCT입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하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DCT IT 기술들을 라인업을 해보고 좀 살펴보았습니다. EHR은 에픽으로 그 몇백 개 병원에서 다 에픽을 쓰고 있고, 팩스는 비싸지만 쓰고 있고, EDC는 그 10년 전에도 요 인폼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요거를 계속 쓰는 것 같고요. 이번에 가서 또 계속 보고 이런 장표들을 업데이트할 거고요. 이제 나름대로의 CTMS를 잘 갖춰 놓았습니다. 온코어, 온크프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. 그 아까 조영철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솔루션의 원형이 요 중에 있습니다. 그때 제가 펠로라 판돌이 했거든요. 이제 가면은 영상도 막 띄우고, 제약회사분들 몇 분 들어오고, 이제 온콜로지스트 들어오고, 레디올로지스트 한 분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 이슈가 있는 환자, 임상시험 환자죠. 이제 보통 펄스 트라이얼 휴먼 환자들인데,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영상을 띄우고 랩도 띄우고 뭐 하고 못 띄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한 게 아까 TDH 원형이고요. 지금은 그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훨씬 발전했을 거예요. 그거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. 텔레메디슨 팀즈를 쓰고, 이 컨젠트 이코아는 저 메다블이라는 회사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고, 각종 웨어러블이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다양해서 가서 또 보고 올 거고요. 헬프데스크가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이것도 가서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. 예, 실제 이용하는 IT 기술들의 이제 이런 예시들이고, 그래서 이 IT 기술적 요소에 대한 언맷 니드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. 이 환자 그 여정이 그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 다음에 이 EMR에서 EDC에다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대학병원에는 CRC가 있는데 이제 로컬 비짓 CRC가 없어요. 그럼 이거 누가 어떻게 입력을 하는가?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. 또 이미징도 어디다가 이제 다 모으느냐, 이미징 EDC는 어떤 걸 쓰느냐. 이제 10년 전에는 자체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코와 센트럴랩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 콜렉션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있고, 또 하나는 이 흩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할 건가,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, 이 DCT를 위한 하나의 심리스 솔루션은 없습니다. 에픽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나마 유사한 것들이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요. 페이션트 플로우와 디지털 페이션트 익스피리언스,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DCT가 더 이제 발전할수록 이런 심리스 솔루션이 개발돼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트라이어 인포메틱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, 저희의 이제 계획이고요. 처음 이제 규제 분석해야죠.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 나오자마자 이렇게 샅샅이 다 면밀하게 읽어보고, 여기에 그 딸려 있는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요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 for 리모트 데이터 어퀴지션, 여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도 이제 샅샅이 뒤져보고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슨트라는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님, 이승환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에 저희 회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 1대1 그 매칭을 좀 시켜보면은 그 EMR, EHR은 저희는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EMR 회사들하고 그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이제 이지케어텍이 가장 큰 EMR 회사입니다. 팩스는 이제 저희 거를 갖고 있고요. 이게 FDA 클리어런스를 받은 팩스고, EDC는 보임 EDC하고 그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. 텔레메디슨에 해당하는 게 저희의 버추얼 트라이얼 보드라는 솔루션이 있고, 이 안에는 이 컨젠트, 이 코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모으는 데이터들은 아까 보셨던 그 TDH에다 넣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, 이런 데이터 통합 시각화도 TDH에서 그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저희 웹팩스 최근에 FDA 클리어를 받은 자료고요. 그래서
이 이제 V12는 텔레메디슨을 위한 거고, 여기에는 이코아, 컨센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, 여기에 이미징, 로컬 비짓, 아까 로컬 이미징 비짓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 받은 데이터들은 이미지 트라이얼에 넣으면 되고, 각종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저 OTB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TDH가 됐습니다. 저기다 넣어서 하나의 심리스 DC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. 이제 그 중에 중요한 파트가 요 V12인데, 요 V12는 의료를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라기보다는 원격 의료를 위한 솔루션이고, 아산병원은 그 작년에도 한 600명의 그 외국 환자들하고 요 텔레메디슨을 계속 하고 있고, 이제 올해 원래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1,000명을 돌파할 예정이었는데요. 아산병원의 원격 진료 협진 솔루션을 저희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베트남, 라오스, 러시아 환자들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써서 아산병원 의사랑 교류를 하고, 그쪽 병원의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아산병원 그 EMR 시스템까지 그대로 끌어갖고 오는 이런 기술들을 그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요 VTB가 이제 DCT를 위한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추얼 미팅, 그다음에 메디컬 레코딩, 그 여기는 이코아, 이컨센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, 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, 환자가 여기저기 가든 어쨌든 그걸 다 트래킹하면서 그 관리할 수 있는,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또 조회할 수 있는 멀티 모달리티 웹 뷰어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구현한 이런 일련의 이 화면들인데,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직 의료 자체가 분산형 의료가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써보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개발은 해놨는데 좀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영상 데이터는 이런 걸 쓴다는 얘기고요. 아까 보셨던 TDH를 이용해서 이 환자가 저길 가든 여길 가든 뭐 상관없습니다. 하나로 통합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주 환자가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뭘 했고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시각화돼서 관리할 수 있고, 그게 이제 하나로 통합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, 그래서 최종적인 이 워크플로우는 텔레메디슨, 이제 그 로컬 비짓, 대학병원 비짓 이런 거를 다 통합하고, 이제 디바이스며 뭐 데이터 종류와 상관없이 다 통합해서 이게 DCT의 심리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